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까지 헌재에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이 어두워져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좌파들이 저쪽에 경복궁 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그러면서 이제 방해를 하는, 어제 저녁에는 난리가 났었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화한이 있는 쪽, 이쪽도 좌파가 진을 치고 계속 우리 1인 시위를 방해했어요. 그리고 시비도 걸고 일부러 이제 폭력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 며칠 한 2, 3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 청년들이 대거 나오면서, 애초에 처음에는 청년들이 거기를 이제 점령한 게 아니라 오후부터 완전히 그쪽을 우리가 점령을 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좀 젊으신 분들이 점령을 했고, 오후가 되면서 점점 좀 시간이 가면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나오면서 그쪽에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다시피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천만다행이다. 오늘은 박열이라는 박열 TV입니다. 박열 TV라는 그 친구가 이제 오지 못한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왔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국역 내거리 5번 출구에서 경복궁 쪽으로 가는 그 자리, 거기에도 경찰이 항상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치 한 잔이라는 그 유튜버예요.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사람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작에 어떤 좌파들하고 누구 예를 들어서 이명수 라인에,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이런 쪽이 아니라 새로 생긴 유튜버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시 접속자 수가 꽤나 되더라고. 한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우리 우파 진영에는 지금 젊은 친구들, 유튜버들, 새로 생긴 유튜버들도 동접수가 2,000, 3,000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거기에 와서 우리 집회하는 쪽에 와서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서 말다툼이라도 하고 하면은 이제 걔들은 그것을 빌미로 코인팔이도 하고 돈도 벌면서, 또 조회수도 이제 당연히 조회수가 많아질 테니까, 시끄러우니까 많아지면은 이제 그들은 이제 그걸 목적으로 하고, 또 우리 1인 시위를 방해 이제 그를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4일 날 우리 대통령에 대한 심판, 탄핵 심판을 이제 심판 결과에 대해서 14일 날 발표를 한다, 결정을 내린다, 이런 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쪽에서는 연기한다, 이런 말도 나왔고, 어디가 맞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저런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심리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주 강단 있는,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결정적일 때 한 방 딱 치는 게, 그게 대박이 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구속 취소 청구를 했잖아요. 그죠? 이 어떤 심장 약한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고요. 보석을 신청하지. 구속 취소 청구하는 거하고 보석 신청을 하는 거하고는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구속 취소를 이제 신청한 것은, 기존에 내가 여기에 구치소에 지금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애초에 이것은 수사기관이 잘못이다, 공수처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보석은 뭐냐 하면은 어찌 보면 잘못을 인정한 가운데 돈을 담보로 맡겨놓고, 금을 담보로 맡겨놓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보석으로 나왔으면은 이렇게까지 애국우파가 환호하지 않았을 거예요. 구속 취소이기 때문에, 구속 취소가 바로 뭐냐 하면은 그동안의 공수처, 오동원의 공수처의 모든 수사가 체포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다 불법이었다, 이걸 법원에서 지기현 판사가 그렇게 심판을 내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인용은 그 이전에 있었던 형사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탄핵 심판까지 모든 것이 다 무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신의 한 수, 구속 취소 청구, 이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다. 뭐 이렇게밖에 제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아직은 안 끝났어요. 그 탄핵 그 심판 결정을 14일 날 한다고 그런 말이 나오죠. 뭐 연기한다는 말도 있고, 그건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싸움은 탄핵 각하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탄핵 각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재명이가 추구하고 있는 나라, 그 탄핵이 되면 그런 나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무슨 나라냐? 그런 나라가 바로 공산화로 그 넘어가는 그 길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을 탄핵하는 것이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탄핵은 분명히 막아야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앞에 지금 우리 애국 시민 청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12시가 다 돼갈 텐데 이 시간에도 지키고 있어요. 저도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방송 녹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원래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뭐 7분이 막 지나가고 있네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그 뭐냐면 오늘 제가 그 쇼츠로 그 안병직 선생님하고 김문수 그리고 이영훈 그 이승만 학당 그 운영하시는 서울대 전 교수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이재명의 세력은 뭐 스스로 말하기를 보수주의를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자기들이 보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뭡니까? 나가서 태극기 사람 그거가 되는 겁니다. 자신이 보수라는 거예요. 자신이. 예? 중도적 보수라는 거죠. 자, 이런 말장난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다들 잘 아실까요? 뭐 이재명이한테 한두 번 쏘아봅니까? 뭐 말이 진보지 뭐 사실은 뭐 빨갱이하고 뭐가 다릅니까? 옛날에 조봉암이도 뭐 그 사형당해서 죽었던 그 조봉암이 당 이름이 진보당 아닙니까? 이 애들은 용어 그 전술에 뛰어나요. 마치 좀 세련되고 좋은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 용어를 사용을 하죠. 진보당도 그런 겁니다. 진보당도. 뭐 대진년이 뭡니까? 대학생 진보연합 아닙니까? 깃발은 뭐 들고 있어요? 경복궁 앞에 가면은 사회주의 뭐 이런 깃발,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진 뭐 이런 거 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이러한 어떤 전술에 쏘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한동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동훈도 아까 제가 쇼츠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동훈이도 이재명과 뭐 거의 유사하다. 자코뱅당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동료 시민,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도 그때 자코뱅당 당시에 그들이 사용하던 그 언어 아닙니까? 그게 그런 언어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책을 본다고 뭐 책을 들고 다니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한총련 세대 아닙니까? 91 학번이니까 91인가 92인가 그럴 거예요. 한총련이 이제 전대협이 지고 한총련 나올 때 이 친구가 이제 그 대학교 들어갔단 말입니다. 서울법대. 자, 그때 본인이 사법고시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저 나가서 뭐 운동하는, 민주화 운동하는 친구들, 저 친구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생각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다. 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들한테 열등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386, 똥86, 586을 교체하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서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오는 언어가 뭐냐? 동료 시민, 이런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동료 시민이 뭐 어디서 나오는 언어입니까, 이게? 이거는 보수 진영에서 나올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자,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어떤 중도 보수, 그리고 그 한동훈이가 이야기하는 386, 뭐 586, 똥86을 이제 쓸어내고 본인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에 쏘면 안 된다. 이런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싸움은 결국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는 진보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한동훈을 비롯해 가지고 이재명이, 그리고 대진년이라든가 뭐 그 민주노총이라든가 뭐 이런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민족해방 플러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체주의 일단 독재 세력이다.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재명이 일당 독재지, 그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개딸들 한번 보세요. 이재명이 아니면 안 됩니다. 김정은이 안 되면 안 되듯이 똑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권영세라든가 아니면은 권성동이, 이런 세력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제 개헌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 이들이 바로 이재명과 손잡을 수 있다. 이재명이 떨어져 나가도 그런 세력과 손잡을 수 있다. 내각제로 가자는 거예요. 내각제는 다른 말로 하면 국회가 행정부 영역까지 다 장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회에서 우리 그 국무위원들 26명인가 9명인가 줄 탄핵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각제를 하게 되면요, 행정부를 장악을 해요. 누가? 국회가. 이 부정선거를 완전히 없애지 않는 한은 앞으로 민주당이 계속 내각제가 된다 그러면 집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저들이 말하는 두 국가, 그러니까 그 김대중하고 김일성이가 이야기했던 고려연방제로 가는 겁니다. 고려연방제로. 그렇게 가든가 중국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 대한민국은 홍콩화 되든가, 그것을 이제 우리는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대통령은 이제 그 석방이 되었고, 중요한 것은 탄핵 각하. 그래서 헌재에서의 투쟁이 중요하다. 지금 경찰은 헌재를 두고 100m, 그 100m 내부는 직무 상태로 만들겠다. 그리고 캡사이신하고 삼단봉을 쓰겠다. 이렇게 뭐 무장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경찰들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얘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지금 우리가 헌재를 거의 포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인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가 미리 있어서 이따위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마저 듭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그 어떤 조사를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 그냥 느낌대로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아주 심도 있게 그렇게 안 들으셔도 됩니다. 요 부분은. 자, 어쨌든 간에 이번에 14일까지는 우리는 헌법재판소 앞 투쟁을 가열차게 해야 된다. 시간 나시는 분은 계속 헌재 앞에 나가서 탄핵 각하, 그리고 문영배 집 앞에서 지금 선창용 사무총장이 리더를 하고 있죠. 포르노 여사님도 나오고, 거기도 시간이 되면 가야 된다. 6시 반에 하는가 그래요. 근데 이것도 12일까지만 집회가 허가가 됐다 그래요. 13일 날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3일, 14일이 이제 심판한 결과 나오는 날 아닙니까? 탄핵 심판 결과. 그래서 그런지 12일까지만 집회를 허가했다. 뭐 오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문영배, 정계선, 정정미, 이미선, 이들 우리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탄핵 각하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자,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